네. 아키님께서 무한 팁을 주고 계신데 네. 지금 그러면 상가를 통해서 취득세 중과 없이 네. 1주택자나 2주택자들도 아파트가 나오는 네, 조합원이 될 수 맞습니다. 있는 걸 얘기하셨잖아요. 좀 더 빠르게 진행되거나 비대위의 이런 겐세이 네. 이게 또 우리 명품처럼 명품차는 겐세이 너무 좋아요. 우리 겐세이 부리거나 여기서 정말 파토낼 수 있는 네.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노 겐세이 노 파토. 그치 노 나가리. 재개발이라고 하면 재건축보다는 그래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 우리 아키님께서는 조금 빠르게 될 거. 네. 비대위나 나가리가 안 날 것 같다. 나가리. 이런 고급 단어 좋아합니다. 나가리. 나가리 안 나고 속도 좀 난다. 네. 이런 것 좀 알아보는 안목이 있으시고 네, 팁이 있으신지. 무나가리고요. 네. 방금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재개발에 진행 안 되거나 비대위가 강성돼 있는 구역들 보면 상가가 많거나 네. 상가분들은 일단 나중에 명도나 멸실할 때도 힘든 게 이분들은 임차인분들이 권리금을 두고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전액 다 조합에서 보존해주지 않거든요. 뭐 용산 사태도 그랬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보니까 명도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간의 단결도 쉽지 않아서 이익집단이 생기고 비대위가 생기고 늘어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재개발 구역에 상가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어떤 상가를 사면 입주권이 나오는지 명확한 기준만 알면 상가가 많은 지역도 사실 들어가면 좋다 안 좋다가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영등포 1-12구역이라는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인데요. 영등포 1-12구역은 전 조합원들의 80% 이상이 다 상가 소유주예요. 와, 이거 어렵겠는데? 어렵겠는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등포 1-12구역 너무 투자 가치가 높은 게 이제 요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 영등포 뉴타운에 1-4구역, 1-3구역은 이미 새 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영등포 1-4구역이 아크로 타워스퀘어고요. 네, 대림. 예. 그리고 1-3구역이 이제 하나포레나는 입주한 지 아직 6개월밖에 안 됐고요. 근데 이 아크로 타워스퀘어가 지금 말 그대로 여의도에서 직선거리로 2km밖에 안 되고요. 위치 너무 좋죠. 예. 지금 여의도에는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여의도에 근무하시는 고소득자, 금융맨들이 아크로 타워스퀘어에 거의 60-70% 사세요. 와. 거의 도보권이기 때문에 이 아크로타워 스퀘어의 이제 히스토리를 보면 여기도 다 상가 소유주였어요. 오, 그랬구나. 근데 명품 아파트로 바뀌어 있잖아요. 지금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제가 강의 때만 얘기하는 건데 정규 강의 때만. 풀어주시죠. 네, 명품 네. 채널이니까. 그렇죠. 저희 또 네. 고기 먹어야죠. 알겠습니다.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1-4구역이 다 상가 소유주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명품 아파트로 아크로 아파트로 됐냐. 도정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상가를 갖고 있는 원조합원은 상가를 분양받고요. 그리고 주택을 갖고 있는 조합원은 주택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모든 원칙에는 뭐가 있죠? 별개가 네, 있고 예외 조항이 예외가 있습니다. 서울시 정비조례가 이제 도정법에 준하는 사항인데 서울시 정비조례에 어떤 예외 조항이 있냐면 원 조합원이 갖고 있는 이 상가의 권리가액이 새 아파트가 되고 나면은 평형별 조합원 분양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가장 작은 평형의 조합원 분양가보다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의 상가의 권리가액이 더 크면 가장 작은 평형의 조합원 분양가보다 조합원이 갖고 있는 상가의 권리가액이 더 크면 주택을 줄 수 있다 와. 라는 사항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조합의 정관에 상관없이 서울시에서 더 위 상위법인 거네요? 상위법에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개발구역의 상가의 권리가액이 3억 원이에요. 근데 재개발구역이 새 아파트가 돼서 42평 100세대, 34평 100세대 뭐 쭉 지어서 가장 작은 평이 22평인데 22평의 조합원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2억 9천이다. 그러면 3억 원 갖고 있는 사람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3억 원 갖고 있는 사람이 22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조합원처럼 똑같이 내가 권리 행사를 해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밀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밀릴 수 있지만 재개발은요 또 좋은 게 일반 분양을 대부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500명이고 총 건립세대 수가 1000세대면 조합원들한테 가장 좋은 평형을 500세대를 다 주고 일반 분양은 층수나 평형이나 가장 안 좋은 것들을 일반 분양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재개발은 일반 분양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중에 뭘 해도 내가 원하는 네. 최소한은 가져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방금 예시를 드린 총 건립 세대 수가 1000세대인데 500세대나 300세대는 이런 구조가 나오지만 또 어떤 재개발 구역 같은 데는 1000세대인데 조합원이 700명, 뭐 750명 이런 데는 사실은 그 안에서 또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왜냐면 84만 다 지을 수 없거든요. 서울시 도정법상에 84제곱미터 이상, 84제곱미터 미만을 몇 퍼센트 비율로 맞추라는 게 딱 명시되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최근에 84 이상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반지 전체를 그냥 중대형으로 84 이상 되고. 중대형으로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도정법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 간에 권리가액의 사업성이 낮은 단지는 조합원이 권리가액에 따라서 조금 낮은 평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는 있지만 일반적인 사업성 이상만 간다 하더라도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충분히 84나 큰 평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많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내가 사는 상가의 권리가액이 최소 평형의 조합원 분양가, 이거는 이제 추측을 할 수도 있고 이미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높다면 그런 리스크는 조금 노리면 괜찮은데, 여기서도 아예 어중간하게 전체 조합원이 1000명인데 막 100명 뭐 150명 이렇게 상가 소유주들이 있어서 이게 힘들다라고 하면 비대위가 생기는데, 방금 말씀드린 영등포 1-4구역이 새 아파트가 된 아크로타워 스퀘어나 제가 지금 조합원으로 있는 1-12구역 이런 데는 80~90%가 다 상가 소유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고는 사업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추진위도 50% 동의, 조합 설립인가도 75% 동의. 그러니까 4분의 3이라는 조합원들을 만족감을 주지 않는다면 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근데 또 하나, 근데 아크로타워 스퀘어에서 일반적으로 조합원 분양가를 한없이 낮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80% 이상의 75% 이상의 조합원들을 안고 간 이유는 뭐냐면 16평짜리 아파트를 한 세대만 분양을 한 거예요. 그런 상가가 밖에 만들어버리는구나. 그러니까 16평 아파트를 2억 4,800에 둔 거야. 그러니까 웬만큼 권리가액 있는 사람들은 다 안고 간 거네. 다 안고 간 거죠. 와, 조합원이 묘수를 쓴 거죠. 머리를 잘 썼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16평 그 오피스텔 같은 아파트를 몇 세대 분양하는 게 없거든요. 서울시 특례 조항에는, 정비조례에는 최소평을 몇 세대 분양해라 이런 조항은 없어요. 이걸 현명하게 이용을 한 거죠. 그러네요. 보통은 뭐 21평, 24평 정도 넣어버리는데 맞습니다. 더 낮게도 그냥 던져버렸구나. 16평짜리를 그냥 한 세대만 분양을 한 거예요. 상가주들, 네. 상가조합원들 안고 가려고. 그 권리가액을 낮추려고. 그래서 1-4구역이 그런 쪽으로 사업 구상을 했고 1-3구역도 그렇게 가서 1-12구역도 지금 공시지가 오른 거 감안하면 한 3억 원 정도의 권리가액 있는 상가를 사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겠구나. 왜냐면 쟤네가 2억 5천 기준을 제시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저도 매수를 한 거죠. 네. 아키님께서 무한 팁을 주고 계신데 네. 지금 그러면 상가를 통해서 취득세 중과 없이 네. 1주택자나 2주택자들도 아파트가 나오는 네, 조합원이 될 수 맞습니다. 있는 걸 얘기하셨잖아요. 좀 더 빠르게 진행되거나 비대위의 이런 겐세이, 네. 이게 또 우리 명품처럼 명분처럼 겐세이 너무 좋아요. 겐세이 부리거나 여기서 정말 파토낼 수 있는 네.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노 겐세이 노 파토. 그치. 노 나가리. 노 겐세이 노 파토. 왜냐면 조합원이 아니면 네. 단톡방에 또 초대를 안 해줘. 맞습니다. 저희 다 인증하고 들어오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투자 전 단계에서 맞아요. 부동산을 구워 삶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조합원을 뭐 수소문해서 인터뷰를 네. 따야 되는 건지. 일단은 저는 제 재개발 수업 때 지금 최근에 신통기획이다, 모아주택이다 이러면서 아직 구역 지정도 안 된 데를 사람들이 많이 보통 이제 저희가 전문 용어로 화가라고 하는데 그린다. 네. 이거 이제 정비구역을 나라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지네가 그냥 그려. 유튜버들이 그려. 와, 대박. 부동산 유포들 여기서 여기까지 뭐 최근에 신림 5구역, 신림 5구역이란 단어가 없어요. 근데 본인들이 여기는 대박이다. 신림 5구역이 될 겁니다 해가지고 5구역을 그리고 있구나. 그림을 신림형 위로 그려서 빌라촌을 그려서 여기 입주권 사면은 언젠간 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거기가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게, 지금 서울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에 서울 재개발 투자하려면 최소한 3억 원이 있어야 돼요. 그쵸, 3, 4억 있어요, 최소. 그런 데는 사실 투자금이 1억대 후반에서 2억대 초반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초기 재개발이니까. 초기 재개발이니까 네. 피가 안 붙어 있으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2억 5천짜리 빌라를 전세를 1억 원 주고 아니면은 뭐 1억 5천 주고 1억이면 되는 1억으로 거지. 되니까 그런 구조로 화가들이 그려놓고 자기네들이 미리 작업을 매수했다가 해놓는 거네. 미리 사놓고 그려놓고 매수하면은 자기네들이 털고 나오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리스크를 해지하려면 서울 재개발을 투자하시든 어떤 수도권을 투자하시든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민간 재개발. 그래도 리스크가 줄어든다. 네, 맞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진행된다. 공공재개발 나와 있는 지금 서울시에서 1차, 2차 선정을 했는데 작년 3월 30일 날 2차 선정했고 그 전에 1차 선정했는데, 공공재개발이라는 건요 조합 설립인가가 나면 제외가 됩니다. 후보지에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공공재개발은요 조합 설립인가가 안 난 구역들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재개발은 사실 2000년 5월 6일 날 발표됐던 공공재개발 형태가 있고요. 작년 이사대책 때 나왔던 공공주도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개 다 입주권이 안 나오거나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만약에 매수하게 되면 현금 청산이 되거나, 아니면 5, 6대책 때 나왔던 공공재개발은 조합원 분양가로 안 주고 일반 분양가로 안 주고 현 시세로
주겠다. 그리고 작년 2차 대책 때 이후에 공공주도정비사업 변창욱 장관이 말했던 거는 현금 청산시키겠다. 그쵸, 그렇게 얘기했었지.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민간 재개발인데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공공 재개발로 넘어갈 리스크가 없어지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서 하면 사실은 뭔가 틀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두 번째, 내가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2년 만에 사업 시행가 아니라 1년 만에 사업 시행가 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빨리 갈 수 있는 데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합의 사업성이 좋아야 됩니다. 조합의 사업성이 좋으면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반대할 이유가 그쵸,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조합의 사업성 보는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쉬운 방법은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는데, 총 건립 세대수 대비 조합원 수가 적거나 똑같은 말이지만 총 건립 세대수 대비 일반 분양이 많거나, 예를 들어서 1000세대를 짓는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 조합원이 300명인 구역이 있고, B라는 구역은 1000세대를 짓는데 조합원이 600명이다. 어디를 투자하셔야 되죠? 300명. 왜? 일반 분양이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 자체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많이 높습니다. 그럼 조합 입장에서는 같은 84제곱미터 똑같은 아파트인데 조합원한테는 3억 원에 주고 청약 가점제로 청약 당첨된 사람한테는 6억 원에 준단 말이에요. 이 12억짜리 아파트를 인근 시세에 12억 10억 하는 거를 조합원한테는 3, 4억에 주고 일반 분양 당첨자는 6, 7억에 주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사실 6, 7억짜리 아파트를 파는 게 더 이익이니까 일반 분양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합의 수익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를 하실 때는 총 건립 세대수를 파악하고 거기에 조합원이 몇 명인지, 똑같은 구역을 보더라도 물론 급지의 차이는 또 다른 문제지만 사업성 관점에서 보면 일반 분양을 많이 하거나 조합원 수가 적은 데를 투자하면 이런 지연 리스크나 비대위의 활동을 좀 피하면서 갈 수 있죠. 1, 2억 정도로 수도권 아직도 가능한가요? 서울은 불가능해. 서울은 불가능하죠. 네. 뭐 인천이든 경기도 네. 가능한가요, 이거?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역 나가나요? 오픈합니다. 어우. 지역 오픈합니다. 네.